요즘에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아진다고 하죠. 전국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었습니다. 또 지난 4월 기준으로 보면 주택 원룸의 평균 월세가 68만 원. 이게 참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뭘 좀 아끼고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들어봅니다.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낸다. 사실은 원래 존재하던 개념이기는 한데 좀 다들 그런 게 있었다고? 좀 생소하실 저도 수 몰랐어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에 정식 서비스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시범 서비스였습니다. 시범 사업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5월 말부터 신한카드가 월세 납부 대행 서비스를 이제 정식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전까지는 금융위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시범 운영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부수 업무로 정식으로 승인을 하게 된 거고요.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고 19세 이상의 개인 고객이라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신한카드가 이번에 정식 서비스로 전환을 한 거지 다른 카드사들도 시범 서비스로는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현대카드도 원래 시범 서비스로 있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이걸 운영한다고 하고요. 또 우리카드는 앞으로 정식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카드사 입장에서 고객 많아지고 결제 금액 많아지고 좋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임대인이 집주인이 카드 단말기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닐 테고 그건 아니죠. 신용카드로 월세를 어떻게 내는 거예요? 요 카드사 앱이나 그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건데요. 네. 집주인에게 성함, 계좌번호 그리고 개인정보 등등등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그 정보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혹은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때 이 집주인의 계좌번호를 포함해가지고 정보를 입력하면 우리가 카드로 그은 그 금액이 이제 집주인에게는 입금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중간에서 카드사가 대행을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시범 운영을 6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근데 왜 이제서야 정식 도입이 되는 거예요? 일단 사실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생각보다 신청 절차가 좀 까다롭고요. 복잡해서. 네. 그리고 또 홍보 자체도 생각보다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렇게 많은 분들도 청취자분들도 그런 게 있었다고 모르셨던 것처럼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입자가 집주인님, 임대인님 저희 이런 거 좀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요청을 해도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아. 네, 귀찮기도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소득이 또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게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돼서 네. 뭐 숨기기는 거의 어려워졌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낸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신용 점수를 좀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 사회초년생들은 내가 신용 점수를 좀 쌓고 싶어라고 생각을 해도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별로 소비할 금액도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는 것만으로도 신용 형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로는 카드사 혜택을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연회비를 내는 만큼 혜택을 받잖아요. 네.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 무이자 할부 같은 이런 혜택들이 이 월세 결제 시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서비스가 계속해서 정식 도입하는 카드사들도 많아지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월세 납부에 특화된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현금 유동성 확보예요. 이게 목돈이 매달 물론 이제 카드를 결제해야 되니까 나가기는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다면 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조금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신용 점수도 쌓을 수 있고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카드로 월세를 낸다.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저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수수료였습니다. 카드 수수료. 네. 왜냐하면 카드사가 대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공짜로 해줄 리가 없겠죠. 카드 수수료가 약 1%대인데요. 만약 200만 원의 월세를 결제한다면 약 2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쌓이는 겁니다. 최소 뭐 한 몇천 원에서 몇만 원씩은 매월 수수료로. 맞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보면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월세는 결국 매달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수료
수수료도 모이면은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월세 카드 납부에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7658님이 네. 집주인이 겁나게 민감한 양반이면 안 해주겠는데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귀찮다는 요인도 있을 거고요. 이제 본인의 정보가 밖으로 드러난다 이런 것들. 개인정보보호법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거부를 하게 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카드사가 대행은 해주지만 개인 간의 카드 결제인 형식인 거잖아요. 동의를 받아야 되니. 동의 받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황구하님이 아들이 카드로 월세 낸다고 했다가 주인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더래요. 맞아요. 안 해주시는 그러니까 분도 있어요. 집주인분들이 싫어서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귀찮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 아유,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바로 거부하시는 경우 꽤 많다 합니다. 그냥 계좌이체. 맞아요. 물론 이제 신용카드를 거쳐서 가는 거긴 합니다. 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낸다. 특히 이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네, 적용 자체는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원래 우리가 공제 받았던 거의 조건을 좀 뜯어보면 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5,500만 원 초과로 이제 급여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15%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 짚어본 것처럼 카드로 월세를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선택적으로 저는 세액공제보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싶어요라고 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포기하고 그냥 카드로 다른 그냥 돈 쓴 것처럼 그냥 일반 지출하신 것처럼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세테크 면에서 봤을 때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게 훨씬 크죠?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은 이제 조건이 있고 자기 소득의 뭐 한 25%가 그 이상을 또 써야 되고 맞아요. 또 그 한계도 있는데 그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17% 받을 수 있는데 꽤 한 큽니다. 1,000만 원 한도 네. 이렇게도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아무래도 젊은 층이 이제 월세 사는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좀 더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도를 좀 알아와 봤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꼽을 수 있어요. 19세에서 34세까지 무주택 청년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대상이고요. 월 최대 20만 원,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시고요. 꼭 이렇게 정부 지원으로 중앙 지원으로 하는 거 외에도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꽤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이름 그리고 월세 지원 이런 식으로 검색을 좀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사업들 보실 수 있습니다. 아하, 네. 지자체 이름과 월세 지원 이렇게 검색을 해봐라. 네, 그리고 청년이라면 온통 홈페이지 뭐 혹은 중장년층은 나 검색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온통이에요 이름이? 네, 온통. 홈페이지 이름이? 네, 맞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 맞아요. 지원들이 총 집합된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라는 제도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또 청년들은 약간 신용 점수도 낮을 수밖에 없고 자산도 많지 않다 네. 보니까 전월세 대출 말고 일반 대출 받기는 좀 힘들잖아요. 전월세 대출은 좀 다른가요? 어때요? 일단은 청년들을 위해서 좀 국가에서 마련해 놓은 사업이 있어요. 네. 월세도 대출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전세만 대출이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네, 이런 지원 사업을 활용하시면 월세도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 이름은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인데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은 3억 3,7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처음에만 가능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되게 많으신데요. 전월세 계약한 후에 3개월 이내라면 신규 계약자든 혹은 연장이든 모두 신청 가능하니까 좀 한두 달 지나셨더라도 만약에 조건 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약 후 3개월 이내. 네, 요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출 조건이랑 신청 절차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택 대상으로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대상이고 월세금은 7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니까요. 만약 이 조건 초과한다면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 이게 24개월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 원 이내의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 1,2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헷갈릴 때는 주민센터 또 청년 온통이라는 홈페이지 도시주택기금 홈페이지도 두루두루 또 살펴보시면 네. 좋고요.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